영화 아이언맨을 보셨습니까?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박사에다가 스스로 발명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토니 스타크에게는 두 명의 출중한 비서가 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여자 비서는 어떻게 보면 비서라기보다는 동업자처럼 토니 스타크의 중요한 일정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많은 것을 간섭하고 또 옆에서 사실상 지시까지 합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한 역할은 사람 비서지만 토니 스타크에게는 또 다른 비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옆에 있죠. 토니 스타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인공지능 비서는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평소에도 끊임없이 토니 스타크에게 어떤 토니 스타크의 상태를 알려주고 앞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조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예, 그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유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 아이언맨을 감독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물리학 박사인데 일론 머스크도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고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는데 막상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대학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지요. 해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펜실베니아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 물리학 박사 과정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첫 학기가 지나서 이게 자기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곧 자퇴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곧 부자가 되고 토니 스타크처럼 미인과 사귀면서 천재 사업가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유명 여배우 모델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창업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회사로서는 선두주자인데요. 이미 주가 총액이 GM이 주가 총액을 능가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라고 볼 수 있는 GM을 능가했으니 테슬라는 정말 성공한 자동차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수십 년 역사를 가진 GM을 능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상당히 황당할 수 있는 꿈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척 프로젝트, 지하 고속교통 건설, 태양광 사업, 화성 식민지 건설. 이러한 것들은 보통 기업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천재적이고 가히 몽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토니 스타크나 일론 머스크처럼 머리가 좋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넘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넘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끊임없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니 스타크나 일론 머스크의 지적인 역량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니 스타크가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보다도 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토니 스타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군데군데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기기관차의 발명,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과거의 변화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의 등장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많은 변화는 인간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러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냈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변화지만 인간의 손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변화는 과거의 변화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답시고 과거에 있었던 변화에 기초해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한다면 어쩌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계속 지금처럼 발달을 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공지능이 서로 연결돼서 마치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초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연결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나라 안에 있는 인공지능의 연결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초지능을 갖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 여러 개가 정부의 손이 아닌 기업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면 만약 정부가 민주주의 선한 정부라면 다행이지만 공상과학 영화에 자주 나오듯이 독재자가 정부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끔찍한 시대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뇌에 센서나 각종 전자장치를 이식하면 우리는 과거의 인간과는 약간 다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뇌를 인공지능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기계하고 인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계가 이식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계에 인간이 결합되었다고 혹은 더 심하게 말하자면 기계에 인간이 부품으로 조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계의 생물체가 결합됐는가? 아니면 인간, 즉 생물체에 기계가 이식됐는가? 이 문제는 쉽지 않은 판단일 것입니다.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과 결합이 돼서 육체와 정신 능력이 향상된 인간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사례는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인간을 증강인간, 즉 Augmented Human이라고 말합니다. 증강인간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장치가 결합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인공지능과 결합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인간이 뇌에 이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의 뇌에 이식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것은 앞으로 쉽지 않은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부자이기에 그리고 천재이기에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비서로 두고 있는데 누구나 그런 인공지능을 소유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빈부격차 문제는 인공지능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판매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구글은 텐서플로우라는 머신러닝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보다 더 우수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용하는 역량 있는 개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이 아닌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재 과학자는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갖게 되겠지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을 개선해 누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느냐 경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것저것 고치고 부속품을 추가해 튜닝하듯이 인공지능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에는 시리라는 개인 비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엔 미흡하지만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양손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시리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구입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초지능 인공지능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은 한없이 확장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돈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신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공눈, 인공귀, 인공팔, 인공다리가 신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600만 불을 들여서 인공눈, 인공귀, 인공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인간은 보통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듣습니다. 팔은 매우 힘이 세고 다리는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부에 매달려 왔지만 이제는 공부 이외의 방법으로 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뇌와 연결된 인공지능은 우리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머리가 좋지 않아도 IQ가 높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천재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구입해서 자기와 결합을 해서 천재가 되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이 인간과 일체감 있게 움직인다면 인간과 별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진다기보다는 공부하지 않아도 좋을 핑곗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과연 우리는 공부를 멀리 해도 될까요? 인공지능을 사기만 하면 되니 돈을 벌어야 할까요? 하지만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자 중에 고학력이 드문 걸 보면 공부는 여전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십 년 내에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할 테니 건강을 살피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학의 발달은 인공지능을 사고 파는 세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과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 3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일부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누구나 아이언맨과 같은 증강인간이 될 수 있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이기에 제 책도 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